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장난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운영에 보수 재판관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4대4의 상황에서 소장 대행인 문형배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운영이야 그렇다 쳐도 4대4가 유지되고 있다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임기 연장 법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온갖 위인설법을 해왔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러더니 이번에는 문형배를 위한 임기 연장 꼼수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헌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 한도 내에서 임기를 자동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문형배와 이미선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죠. 그야말로 위인설법입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밀어붙이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런 예비 조치 성격이기도 하지만 문형배에 대한 보상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탄핵을 가결시켜주면 임기를 6개월 연장시켜주겠다 이런 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면 자기들 사람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임명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목적 법안인 것이죠.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귀왕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 임기 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6개월에 한해 기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에는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12조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일보 기자에게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사실상 특정인이 적용받을 것이 분명한 처분적 법률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민주당 인간들은 법률로 헌법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헌법을 우습게 보면 이런 법안을 제출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켜버리면 된다. 이런 계산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버리겠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만큼 우습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여론 역시 이런 민주당의 작태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입법 예고 중인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오늘 오전 기준 무려 13,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형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끝까지 좌빨 진영에 도움이 될까? 문형배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문형배가 엑스맨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전망도 쏠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형배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철회를 수용했죠. 그리고 기일을 멋대로 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 기일이 끝나기도 전에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고서는 TF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자폭하기도 했습니다. 혈액암으로 정인으로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병실로 찾아가서 받아낸 진술들을 공개하면서 증거로 조사했습니다. 이런 재판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으며 그러니 조대현 변호사,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신문 중 가방을 사들고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문형배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좌파 성향 문제야 자기들끼리니까 그렇다 치고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파동으로 지금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대행으로 앉아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형배의 독단적인 헌법재판소 운영과 그리고 문형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의 뻔뻔스러움 또 윤 대통령에게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을 하루에 동시에 소화시키라는 살인적인 일정으로 방어권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들이 문형배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TF에서 내려온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TF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은 윤 대통령에게 동정 여론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재판을 하루에 몰아서 하라고 하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두 개의 사건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 무려 13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어느 쪽 재판에 가야 됩니까? 또 윤 대통령 역시 오전에 재판을 하고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라는 말인데 이게 도무지 보통 웬만한 잡범들에게도 이렇게는 시키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재명이 보세요. 무려 5건이나 되는 재판을 지금 한꺼번에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고 있지만 재판이 같은 날 중복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재판 날짜를 자기가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모두 수용해 줬습니다. 근데 이 윤 대통령은 이게 뭡니까? 같은 날 재판 일정을 잡아두고 오전에 오후에 그렇게 따로 나누어서 재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입니까 똥입니까? 그래서 문영배의 독단과 무능력 그리고 TF 발언 등 이런 똥볼들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도대체 정형식 재판관을 비롯한 보수 재판관들은 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느냐 이런 것이었죠. 그런 것이었고 또 자유우파 진영에서도 이 같은 불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이게 구체적인 팩트라고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재판 진행 절차나 내용 등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때처럼 4대4로 표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진숙 탄핵안 같은 경우는 헌재 표결이기 때문에 6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되지만 내부 안건의 경우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4대4가 나오면 문영배가 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좌빨들이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재판 운영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25일로 조정해달라고 했던 10차 변론기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표결을 했는데 20일 강행하자는 의견과 25일로 미루자는 의견이 4대4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발표가 됐다거나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문영배가 4대4로 나오니까 문영배가 20일 그대로 진행을 하되 시간을 1시간 미루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영배의 말처럼 TF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표결을 했는데 4대4로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4대4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처럼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네 사람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놓았던 엉터리 결론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내용이라면 4명의 보수 재판관들은 문영배 일당의 헛짓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문영배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탄핵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면 반발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표결할 때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문영배 이 같은 독단은 특히 여론에는 정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문영배 덕분에 보수 진영의 결집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파주시 선거구 각각의 투표관리관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고 국회 측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투표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이슈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기일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부각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변론기일을 짧게 잡아 탄핵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물론이고 지금 여론의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문영배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